2022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29번 어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은 일단 어법을 딱 보고 이게 무엇을 묻는 건지 너희가 파악을 돼야 돼. 그리고 또 이 어법을 딱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있는 어떤 문장만 제대로 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속한 문장에서는 전체적인 단락 구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 그럼 1번을 딱 볼까? 보니까 to foster이야. 그러면 이거 to 부정사잖아. to 부정사. 그런데 if절이 왔고 to 부정사가 뭐 뒤에 왔니? 바로 비동사 뒤에 왔네.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왔다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지. 바로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 아니면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사실 조동사라고 봐야 되는 건데 B2 용법, B2 용법 그 두 가지지. 근데 여기는 보니까 너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if절 안에 B2가 왔어. 자, 그러면 이거는 B2 용법이야. 우리가 그 B2 용법 우리가 그 해석하는 방법이 예의, 가, 운, 의 해가지고 예정, 가능, 운명, 의도, 그지?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B2가 if절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의도야, 의도. 그러니까 박물관들이 어떤 경험을 기르려고 한다면 어떤 경험, 의미 있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 문제 없어. 비투형법이 오는데. 그래서 1번은 전혀 답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법상으로 틀린 게 아니야. 자, 그럼 2번을 보자. 2번을. 자, 2번을 보면 일단 fails에 지금 밑줄이 끄여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뭘 묻는 걸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단지 이 부분만 보고 풀면 안 돼. 앞에 보니까 throughout이 있어. 그러면 throughout은 뭐뭐 내내 이러면서 전치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로도 쓰인다? 바로 전치사적 부사로도 쓰이지.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이걸 전명구 이렇게 딱 쳐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2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너희가 파악을 해야 돼.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니? aimlessly 하면서 presenting 문장 제일 앞에 ing가 왔어. 그런데 지금 콤마가 있어 없어 그 앞에? 없지? 이 얘기는 동명사로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동명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여기 보니까 a succession of excitations 들어가 있고 without 전명구가 있네. 그래놓고 형태가 있는데 그 밑에 대시 왔고 주어 자리 빠져 있으니까 어라? 이거는 관계대명사네.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예를 들어서 얘를 대물 보고 이걸 전명구로 봐버린다. 전무형구로 가버리는데 갑자기 to가 나온다? 어라?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throughout은 전치사가 아닌 거야. 그럼 뭐냐? 이건 바로 전치사적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동명사절이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동명사절은 우리가 단수로 받지 않니?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콤마 ing가 나오잖니. 이거는 바로 분사구문인 거지. 분사구문.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거다. 어떤 목적 없이 어떤 연속되는 자극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형식 없이 어떤 형식? 그 자극을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인 거야. 내내 지속시키는 어떤 형식이 없이 연속된 자극을 목적 없이 제시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뭐 하는데? 성장으로 이끄는 데 실패합니다. 뭐 하면서? 궁극적인 비일관성과 어떤 정지를 양산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어 동사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2번도 자 동명사절이 주어니까 3인칭 단수 쓰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3번은 딱 보니까 뭐가 있니? 어나더이 있네. 어나더는 뭐 묻는 거야? 바로 부정대명사 묻는 거야. 부정대명사. 그럼 어나더이 나오면 매일 같이 묻는 게 뭐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디아덜이지. 디아덜. 그러면 자 보자. 어나덜과 디아덜의 차이점 뭐니? 그럼 디아덜 요것만 알면 되지. 디아덜만 알면 돼. 디아덜은 딱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한정된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택했어. 부정대명사고 막연하게. 그럼 이제 남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 나머지 디아덜. 그럼 어나더는 뭐지? 아주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가운데 하나를 내가 집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하나.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하나 해가지고 이게 unother이 합쳐져서 이제 another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another인지 diother인지는
앞에 어떤 한정되어진 두 개가 나오는지 그게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문장을 볼까? enforcing 어떤 필요성을 강제하는 거지. 한 가지 것을 할 필요성을 강제하는 것은 뭐로써? 어떤 강요된 어떤 그 선제 조건으로서 또 다른 것의 발생에 대한 어떤 강요된 선제 조건으로서 한 가지 것을 하는 필요성을 강요하는 것은 똑같이 숨이 막히게 합니다. 이건데, 자, 여기서 어떤 한정되어진 두 가지 같은 거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이거 어나더를 쓰는 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자, 4번은 보니까 of plus which가 왔고 뒤에 문장이 왔어. 그리고 명사 뒤에 왔지. 이거는 관계사절 묻는 거지. 관계사절. 그럼 사실 관계사절을 묻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얘를 갈로를 딱 쳐버리면 뒤가 완벽하게 올 거야. 그러면 이게 맞는 거야. 사실 이 문장은 뭐 별 문제가 없어. of plus which가 왔는데 it becomes a productive part 하면 그것은 생산적인 부분이 된다. 아무 문제가 없어. 혹시 이게 조금 애매하니? 그러면 이 앞에 선행사가 뭐야? prior ends지. 이전의 끝들이잖아. 이전의 끝들. 이거를 prior ends를 위치에 넣어가지고 of를 원래 자리로 돌려봐. 그러면 이 자리가 되겠지.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까? 만들어지는지? It becomes a productive part of prior ends.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 끝들의 생산적인 부분이 된다. 아무 문제 없네. 딱딱 떨어지네. 그지? 그래서 이것도 관계사를 묻는 거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나오는데 5번 문제는 보니까 museums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문장이 완벽한데 갑자기 콤마가 나왔어. 그래놓고 comfort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뒤에를 얼핏 쫙 보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분사구문을 묻는 거지.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어는 뭐다? 바로 주절의 주어 museums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 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보자. 박물관들은 그들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해놓고 comfort이 나오는데 comfort은 수여하다, 부여하다 이런 뜻이지. 근데 보니까 점용구가 있고 through their interactions 점용구가 있고 명사 나오고 명사 뒤에 previously 해가지고 unrealized, unrecognized pp가 왔네. 그럼 이건 뒤에 형용사잖아. 그럼 뭐니? 이거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그럼 목적어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능동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comforting이 돼야 되겠네. comforting. 해석하면 이거지. 박물관들은 그들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자질을 부여하면서 이전에는 알아차려지지 않거나 또는 인식되지 않았던 그런 자질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해석은 된다고 하겠지.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 답은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인데 어법 같은 경우는 뭐 전체 해석할 필요는 없고 있는 부분만 보면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뭘 묻고 싶은 건지 너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묻는 거니까 사실 if절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였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자, 전체적 문장 구조가 파악이 필요할 때는 일단 주어 동사를 찾는 건데 딱 ing가 제일 앞에 왔다. 그런데 콤마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동명사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동명사절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야지 말이 된다. 왜? 이게 동사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이제 sustain 동사 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관계대명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동명사절. 그래서 동명사절은 단수로 받는다. 아무 문제 없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정대명사를 묻는 거 아까 설명을 했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혹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갈로 쳐버리고 뒤에는 완벽하게 와야 된다는 것. 그런데 혹시 조금 찜찜하면 이 선행사를 이 위치 자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of 위치 이 부분을 원래 자리로 돌려서 전체 문장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는 것.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분사 구문을 묻는 그런 문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